여러분, 단호박을 기름 없이 그냥 드시는 것과 기름 한 스푼을 곁들여 드시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 차이를 만들까요? 그냥 맛의 차이라고요? 아닙니다. 국내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베타카로틴, 기름 없이 드시면 우리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단호박을 평생 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냉장고 안에 단호박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늘 보이는 그 주황빛 묵직한 단호박 말씀입니다. 혈당에 좋다, 눈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쪄서 드셨는데 석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 그럴까요? 먹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이제 혈당이 걱정되고 관절이 걱정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먹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1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에 대한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단호박 드실 때 껍질을 드시나요? 껍질을 깎아내고 드시나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실제로는 엄청난 영양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답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호박이 왜 우리 건강에 이렇게 특별한 식품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밤호박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익힌 맛이 군밤처럼 달고 포슬포슬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식감입니다.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65kcal밖에 안 됩니다. 고구마의 절반 수준이에요. 단맛은 비슷한데 열량은 절반. 우리 체중 관리에 딱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여기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 음식을 실제로 한번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내 농업연구기관과 대학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의 혈당 부하 지수는 약 6.6입니다. 쪄서 먹은 고구마는 15.5예요. 같은 단맛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돼요.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걱정하시는 마음이라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100g만 드셔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12%를 채울 수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세대에게 혈압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호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들어있어요. 단호박의 그 선명한 주황색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의 색깔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짝꿍 음식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여쭤봤던 껍질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깎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에 아주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국내 식품 관련 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을 포함한 채소 껍질 부위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우리 면역력을 높이며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펙틴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껍질째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먼저 돌리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죽이나 수프로 만드실 때 껍질째 갈아 넣으셔도 좋아요.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러분, 단호박 씨앗 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보물이라는 걸 아시면 절대 버리실 수 없을 겁니다. 단호박 씨앗에는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또래 60대 이후 아연 부족 비율이 약 43%에 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비싼 건강기능식품 드시기 전에 단호박 씨앗부터 챙기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호박 씨앗 한 줌이면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약 37%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 이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우리 세대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잠이 얕아지셨다면 트립토판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씨앗 활용법은 간단해요. 물에 씻은 뒤 마른 팬에서 5분 정도 볶으면 고소한 간식이 됩니다. 우리 전통 호박죽에 볶은 씨앗을 올리면 영양도 식감도 올라갑니다. 이거 아셨나요? 단호박 하나를 사면 과육으로 몸을 챙기고 껍질로 항산화를 챙기고 씨앗으로 수면과 면역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품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음식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던 그 지혜, 지금 다시 되살릴 때입니다. 자, 단호박의 기본기를 다 아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짝꿍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짝꿍 음식은 들기름 혹은 참기름입니다. 기름이요? 기름을 먹으면 살찌고 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건 우리 세대의 오랜 오해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에 녹아야만 몸이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즉, 기름 없이 단호박을 드시면 단호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국내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 없이 섭취할 때보다 흡수율이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십 배라는 숫자가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용성 영양소에서 기름의 존재는 그만큼 결정적입니다. 단호박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기름 없이 드시면 그 귀한 베타카로틴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석 달을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셨다는 분들, 대부분 껍질을 깎아내고 기름 없이 그냥 쪄서 드셨더라고요. 베타카로틴이 흡수가 안 되니 효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름 중에서도 들기름과 참기름이 특별히 좋을까요? 이 두 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생선에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세사민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참기름의 그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바로 이 세사민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가 나물을 무칠 때 항상 참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넣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들기름과 참기름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가 다 된 뒤 마무리로 뿌리거나 찍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쓰세요. 단호박과 들기름, 참기름을 함께 드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 단호박을 쪄낸 다음 들기름에 찍어 드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내일 아침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둘째, 단호박 나물. 단호박을 얇게 썰어 찐 다음 소금 약간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밥상 위에 올리면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할 거예요. 셋째, 단호박 된장국 마무리. 된장국에 단호박을 넣고 끓인 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두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이 단호박의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된장과 단호박이 만나면 우리 장 속 좋은 균이 더 활발해진다는 뜻이에요. 국내 발효식품 연구팀의 보고에서도 된장 속 미생물이 채소 섬유질과 만나면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고 된장이 장 건강까지 챙겨주니 한 그릇에 우리 전통 식사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셈이에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변한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껍질째 드시는 것, 그리고 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 이 작은 변화 두 가지로 단호박에서 얻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 있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짝꿍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짝꿍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 우리 세대에게는 참 귀한 음식이었죠. 어릴 때 생일날 삶은 달걀 하나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면서도 달걀 하나면 기운이 나던 그 시절. 지금은 냉장고에 항상 한 판씩 있는 흔한 식품이 되었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달걀을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우수한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른 식품의 단백질 질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될 만큼 품질이 뛰어납니다. 달걀이 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단호박의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줍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적어요.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국내 재활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가 근육인데 이 창고가 작아지면 혈액 속 당분이 갈 곳을 잃고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당뇨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달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12g이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밥은 잘 드시면서 단백질은 부족하세요. 밥심이 중요하다고 우리 어른들이 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밥심만으로는 근육을 못 지킵니다. 국내 어르신 건강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54%가 단백질 부족이에요. 달걀 2개, 돈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달걀 노른자가 눈과 뇌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그리고 레스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어요. 먼저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 두 성분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황반은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 황반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이 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시세포를 보호하고 안구 주변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잔틴을 함께 드시면 눈의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눈 건강 황금 조합이에요. 손주들 얼굴을 또렷하게 보려면,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끝까지 간직하려면 눈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스틴. 레스틴은 우리 몸 안에서 콜린으로 분해되고 이 콜린이 뇌의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족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죠?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두 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호박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호박 달걀찜이에요.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달걀물을 채워 찜기에 쪄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꼭 뿌려주세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핵심 짝꿍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으로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고 달걀로 단백질과 눈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챙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보너스 짝꿍 음식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수정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스하고 붉은 음료.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그런 따뜻한 기억과 함께하는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 수백 년 전부터 동서양 모두에서 약재로 쓰여왔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한방에서는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로 사용해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계피의 효능이 밝혀지고 있어요.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남알데하이드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계피를 코에 가져다 대면 나는 그 알싸하고 달콤한 향, 바로 그 향의 정체가 신남알데하이드예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들여보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또래 60대 이후에는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열쇠와 자물쇠로 비유하면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열쇠를 넣어도 문이 안 열리는 상태예요.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는 바로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아침 식사를 했을 때 계피가루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게 유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5%, 작은 숫자 같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피는 우리 혈관 속 만성 염증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이 반복되면 우리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계피 성분이 뇌 속 이상 단백질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세대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계피를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3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단호박을 쪄낸 다음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계피의 알싸함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비싼 건강식품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계피가루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단호박이 독이 된다고요?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국내 당뇨병 전문 학회식이 지침을 보면 단호박은 당질을 상당량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고구마나 흰쌀밥보다 혈당 부하가 낮은 건 맞지만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세 가지 경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둘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분. 셋째,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단호박 하루 200에서 300g 이내로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죽이나 수프로 만들면 이 양이 생각보다 금방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칼륨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체내에 쌓여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기억하세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잠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단호박 보관법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영양소를 손해보실 수 있어요. 단호박은 수확 직후보다 상온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숙성 기간 동안 단호박 속 전분이 서서히 당으로 전환되면서 단맛이 깊어지고 동시에 베타카로틴 농도도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국내 농산물 품질 연구에서도 수확 후 상온 숙성한 단호박이 바로 먹은 것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약 19%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관은 간단해요. 통째로 사신 단호박은 서늘하고 바람 통하는 곳에 2주 정도 두세요. 자른 뒤에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안에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음식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절약 정신이 있잖아요. 제대로 보관해서 영양가 높은 상태로 드시는 것도 절약이에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들기름 혹은 참기름. 단호박의 가장 귀한 성분,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수십 배 높여줍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영양소를 낭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둘째, 달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루테인으로 눈을 지키고, 레시틴으로 뇌를 지킵니다. 단호박 달걀찜으로 드세요. 그리고 보너스, 계피. 신나말데하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단호박 위에 살짝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꼭 기억하세요.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를 더 풍부하게 얻습니다. 씨앗도 버리지 마시고 볶아서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300g 이내로,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은 전문의 상담 후에 드세요. 상온에서 2주 숙성시키면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호박 한 조각 쪄서 들기름에 찍어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요.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모습 보여드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소원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그 소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